지난 14일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혐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기소된 범죄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보조금 등 공금으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3억여 원을 수령했고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성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파렴치한 재산범죄의 집합체로 횡령, 배임, 사기, 게다가 한 많고 연로한 위안부 할머니의 정신까지 훔친 준사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할머니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헌법상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엄숙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출발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여 사실상 이러한 의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의미합니다. 젊은 날 한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는 순수함마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윤미향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관철된 어줍잖은 입장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신이 농락한 할머니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수입보다 많은 3억여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비용, 현금으로 구입한 2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재산 형성 과정, 현재 보유한 3억여 원의 예금, 이런 것들은 남편 형사 보상금 등을 모두 합하여 취득했다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미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가부는 회계 부정을 감추는데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은 윤미향 비호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민주당 의원 14명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며 윤미향 호위무사를 자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고 분노 유발입니다. 여전히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약자의 동행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와 같은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어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직장 내에서 하급 직원에게 갑일 수 있는 50대 직장인은 구조조정 앞에서 그리고 회사 고객 앞에서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경력 단절 여성은 카페에서 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랜선에서는 억울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을이 될 수 있고 재취업 구직 현장에서도 한없이 을이 되기도 합니다. 20대 후반 취업 준비생은 구직 현장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을이 되지만 음식 배달 직원 앞에서는 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고 누구나 어느 순간에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사정에 놓일 때 동등하게 공감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약자의 동행위원회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8살, 10살 형제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학교 못 간 집에 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를 입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중증 화상을 입고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또 사연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전에
어머니가 방임형 아동학대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편안한 생생내기 좋은 그런 정책만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코로나19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육원, 그룹홈, 위탁 가정된 아이들 제대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약자의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 동행,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우리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현장동행, 정책동행, 입법동행, 국민동행으로 나누어 주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듣고 그 느낀 것을 입법에 녹여내야 합니다. 또 입법에 녹여내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약자의 동행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44명으로 시작하지만 그동안 삶 속에서 약자의 동행을 실천해 오신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함께 현장 속에서 약자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갑시다. 고맙습니다.